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중학교의 한 사회교과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그리면서 남성을 판매자로, 여성을 소비자로 표현했습니다. 고등학교의 한 통합사회교과서는 청년 세대의 남성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반면에 같은 또래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도요,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 노동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남성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소비활동의 활발한 주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에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성차별 인식은 없을까요? 오늘 생생경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생생초대석답게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나오셨어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은 모두에게 참 바쁘고 분주한 달입니다. 특히 나가야 할 돈이 참 많은 달이어서 여러 가정 경제에 어려운 달인데 우리 장관님은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5월이 너무 눈부신 달인데요. 온몸이 다, 정신없이. 그러게요. 어렵게. 네. 그러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행사가 거의, 한 800개? 이 정도 그 가정의 달에 대한, 물론 다 가야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 박람회를 수원에서 해가지고요. 새 행사를 하고 오느라고. 취임 한 8개월 정도 지나셨는데요. 사실 국회에 계실 때도 6년간 국회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셨고 또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어요. 그래도 이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삶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회의원일 때는 조금 발걸음이 경쾌했다면 지금은 묵직해진 느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원일 때는 의원실의 규모도 조금 작고 또 제가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장관은 뒤에 부처의 직원들과 산하기관들과 또 행정부 전체의 어떤 또 이미지가 있고 이래서요. 굉장히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애써 그걸 조금 더 경쾌하게 해보려고 제 식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결정을 하고 바로 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가부 장관인데 경제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제가 앞서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초대석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여가부 장관이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경제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사람의 얘기들을 다루고 또 사람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은 경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제 인력이 결국 여성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보면요.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가정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나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직장에 와서 그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사회의 기본 구성인 가정이 든든하게 뿌리가 받쳐줘야 또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 동력을 책임지는 인구가 바로 여성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보다 더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안에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창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불러주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자, 여성가족부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여성들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야.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성가족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단인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다 더 서로 다양성이 잘 존중되는 사회여야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결국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여성 성평등의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문제와 또 청소년 문제를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사회 구성원들 중에 특히 조금 더 약자이거나 또 소수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회의 행복의 척도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나.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사회의 행복의 척도를 저는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가족들 중에도 일상적인 가족들은 다 뭐 교육부, 뭐 국토부, 주택 문제, 또 복지부, 복지 문제 이런 것들,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서 주로 하시고 저희들은 조금 더 밀려나 있거나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뭐 한부모, 미혼모, 또 우리 다문화 네. 뭐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결국은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빠지는, 그러니까 여성을 굳이 약자로 보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 없는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취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99년에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속물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여성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사 사건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뭐 재판 과정에 그 저가 직면하는 그런 가족들은 그래도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혼에 뭐 직면했다거나 네. 또 뭐 친권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폭력이 여러 가지 있거나. 예, 폭력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이 가족이라는 그 제도가 사실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요소가 없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가족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느끼질 못하는 거죠.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런 제도가 있거나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이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그런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제도나 그런 법이 정말 매몰차거나 너무 냉정하거나 예. 그렇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구성원으로 마음을 나누고 살면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데 네. 우리의 법 테두리는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4인 가족, 그렇죠. 정상 가족, 그렇죠. 이성 가족, 네, 뭐 부부 네. 자녀 가족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이제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보신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늘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호주제라는 것을 이렇게 호주제 폐지에 그렇게 관여하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호주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관께서 변호사 생활을 하실 때 그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셨고 실제 본인도 혼인 신고를 안 하시고 네, 네. 호주제 이후에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네.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막 신념 있고 막 뭐 계획을 짜서 막 그 자기의 삶을 관리해 나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때그때 매우 현장성이 높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혼인신고도 막 절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호주제 폐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소송 유형을 저희가 개발하고 그 소송 인단을 저희가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유형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나는 왜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네.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하자마자 누구는 호주, 누구는 그 가족 이렇게 나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그 호주란을 바꿔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걸 맡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내가 투철한 무슨 투사거나, 그럼요. 내가 뭐 대단한 페미니스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사건이니까 내가 먼저 실천해야겠다 이런 아주 작은 네네. 직업적 아주 윤리에서 시작하신 건데. 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원래는 좀 게을러서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갓 결혼했거든요. 그때. 네, 결혼식은 했습니다. 네.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혼인 신고를 하실 생각은이었던 건 아니세요? 그게 좀 살아보고 해봐야겠다. 아무래도 같이 살던 그 남자분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지 뭐 이렇게 한 네.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전 남편분이 더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걸로. 그럴 수도.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세대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앞에 선배들이 투쟁해주고 노력해줬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배경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되셔서도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한부모의 날을 또 만드시고 좀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좀 마음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부모 가족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부터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네, 별세하셔서.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할 그런 가족들을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생한 현실 때문에 힘든데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고등학교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애비 없는
자식?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축되거나 애써 뭐 자기 자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뭘 못하고 계속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당장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과 별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하고 또 그런 차별적인 언어 뭐 이런 언어 폭력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선들은 아마 장관님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한부모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즉각적으로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가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지원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부모 가족들을 저희가 자녀들이 좀 안정적으로 양육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실태 조사해 보니까 한부모 월 평균 총 소득이 한 21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 아동 양육비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원 자녀 연령도 조금 대폭 확대하고 또 금액도 조금 더 인상해서 좀 현실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주거 지원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설에 또 이게 미혼모 그런 한부모 가족들인 경우에는 또 본인들이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립 능력을 저희가 키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아이도 키우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이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뭐 아이 돌보미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여가부가 인식 개선과 함께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가정에다 5월 마지막 생생초대석 오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이 YTN 라디오에도요, 이 워킹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이 워킹맘인데. 응원합니다. 네. 근데 이 응원을 받고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뉴스에서 이렇게 아이 돌봄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학대받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걸 내가 진짜 회사를 뭐를 위해 다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가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늘 응원하고 저희가 조금 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아이 돌보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아이 돌보미 분들도 만나고 실제로 또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네네. 많이. 네. 수차례 듣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그렇게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아이 돌보미 이용하는 가족들과 또 아이 돌보미와 함께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봄 체계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계기로 해서 모든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보미를 새로 뽑을 때 뭐 인성 검사를 다시 도입한다거나 그리고 아이 돌보미 분들이 계속 서로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교육이나 또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또 아이 돌보미 스스로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처우 개선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네. 자격증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관리도 관리해주고. 하고. 예. 맞습니다.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엄마들이 소위 그런 말 해요. 아이 봐주는 사람이 가위라고. 네. 그렇게 뭐 아이 돌보미한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걸 네. 정부가 이렇게 대신해서 관리해주고 하신다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고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 돌보미들 대다수는 엄마인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살펴 주세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퇴근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낮에 잘 돌봐주시고 제가 가서 저녁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러고 싶은데 그래서 여가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예전에 뭐 국회의원일 때도 여가위를 했었지만 또 막상 여기 들어와서 몇 가지의 정책들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 친화 그 인증 기업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기업에서 가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네. 또 훨씬 편하게 제대로 퇴근하고 뭐 또 양육이나 또 뭐 직장 어린이집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그때는 아마 14개 사업체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거의 3,800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기업에도 가서 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어느 분이 그 한 말이 생각났는데 제가 중소기업을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빠죠, 아빠.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제가 처음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부인한테 아주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독방육아 아니다. 네, 나도 좀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진짜 변화되고 있는 것이 그 선택제로 해가지고 출근 시간도 선택해서 조금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또 그 남성들이 요즘은 진짜 아빠들이 육아휴직 문화가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주 부족하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휴직을 한 달씩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에 대한 더 애정이 생기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또 부인에 대한 그 애정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책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거를 포상하면서 또 그게 또 다른 기업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생생경제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한 분과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장관과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우리가 앞에서는 좀 가족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좀 여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또 여성이자 또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장관님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정말 시끄럽게 했었던 일이죠. 이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범죄. 이거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그 2015년 음란 사이트 소란의 폐지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큰 공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네. 그때 진짜 노력해주신 우리 경찰분들 진짜 그때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가 순식간에 생기죠. 네,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불안이 조금 잠시
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러게요. 터지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것도 공인들에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러나 또 이게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몰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것이 범죄다. 너무나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그것을 전달하거나 유포하거나 그러는 것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의 그런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어요. 조금 더 형량을 강화한다거나 처벌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결국 그 동영상들을 제대로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원스톱 대책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해바라기 센터 그렇게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아동 성폭력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이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범죄도 저희가 그렇게 대책을 좀,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좀 빠르게,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가고 또 그렇게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재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 정말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나서서 이런 불법 촬영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새롭게 정립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많은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진짜 이 문제들은 본인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약간의 호기심으로 그런 영상물들을 보신다면 그것이 그 당사자는 그냥 목숨을 버리거든요. 정말 저희가 이 자살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인과 뭐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인 간에 전달하는 거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번을 계기로 한 번쯤 청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관께서 아주 절절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이 여성 인권 문제를 보니까요. 이제 장관께서 활발하게 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하고 조금 결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차원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 폭력, 뭐 호주제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미투 운동 아니면 이런 뭐 디지털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발전됐다고 이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계속 쭉 이렇게 여성인권을 앞장서신 분으로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 펼쳐진 이 여성들의 권위 이런 운동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족한 어떤 법과 제도들을 조금씩 정비해 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세밀한 영역까지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그렇게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말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말을 꺼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조직 문화가 민주적이고 좀 투명한 그런 사회로 재진입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된 어떤 계기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큰 부분들이 정비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까지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구축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로 따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거, 복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쓰는 것처럼 지금 여성 문제도 그렇게 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젠더들이 서로 갈등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성들의 지위는 높아졌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하는데 그래서 여가부에서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는 걸 또 만드셨던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임명되고 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젠더 이른바 그런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대의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사실 기존의 기성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성평등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그 지표들이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롭게 그렇게 조금 더 성평등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진입할 때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의식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20대의 뭐 그렇게 젊은 청년들의 시각은 또 본인들은 이제 기성세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게 성평등이고 차별적이지 않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는데 왠지 우리들이 계속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불안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분화되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가족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다양한 그런 인식 변화들을 본인들이 좀 고민해 보면 어떤가. 그러니까 실제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해서 뭔가 변화된 세상을 본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어떻게 제도나 그런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거나 또 격차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열어놓고 결과가 안 나와도 좋다. 그리고 의제도 우리가 안 만들고 본인들이 다 의제도 선택하고 정책들도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네.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받아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평등을 위해 몇 명의 극성 맞은 여성들이 나섰다면 이제는 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서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을 그 준비단을 제가 9월 달에 임명이 됐으니까요. 거의 10월, 11월 때부터 준비단을 꾸렸어요. 이제 그 안에도 청년들이 직접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고 거의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남녀 동수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온라인의 체계도 좀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극성 맞은 여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김의선 의원님 계시죠? 김의선 의원님 그 여성의 전화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요. 네. 그분이 극성 맞은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극성이 얼마나 좋냐? 지극정성이다라는 뜻이라고. 네. 그런 분들이 이 여성 문제와 성평등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썼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따뜻하고 좋은 인터뷰였는데요. 제가 장관께서 이동명 변호사의 법이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늘 되새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마지막으로 장관 진선미 말고요. 인간 진선미, 사람 진선미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은 어떤 것인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혼자 3건 통합을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법부 영역인 변호사로 시작해서 또 입법부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행정부에 그렇네요.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리고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 와중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네. 예. 알겠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약자여서 네. 특별한 부서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